네, 안녕하세요.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교과서상, 교과서 학교 교육, 공식 교육과정상에서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용상 큰 차이는 없을 거고, 나머지 정리, 잘못 눌렀네.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헷갈릴 만한 거고 가끔 조립제법과 합쳐서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식과 이 나누기 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이 나누기 식이 있어요. 차이점은 이 부분이 달라요. 나누는 식의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1차식입니다. 실제 조립제법을 할 때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잖아요. 여기 숫자를 써놓고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할 때는 이 두 식의 과정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목과 나머지는 같을까?가 이번의 핵심입니다. 이거 하려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법을 한번 상기시켜야 돼요. 왜냐면 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완전제곱식 자체는 일단 함수의 평행 이동에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랑 최소를 구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최대, 최소 구할 때 범위를 고려해도 해야 되고 아니어도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해요. 식을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수를 더하고 같은 수를 더했다 빼는 거예요. 2 빼기 2 하면 0이잖아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면 0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은 값으로 해서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래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전개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적절한 수를 더하고 빼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예요. 같은 수를 더하고 뺀다 라는 조작을 통해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보면 이 식 같은 경우는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1차항까지만 필요해요. 1차항까지. 얘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일단 만들 때 얘만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남은 애들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거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건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1이 아닌데요. 2로 묶어주면 되죠. x제곱항의 개수로 묶어준 다음에 시작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필요합니다. 그죠? 이것만 보면 돼요. 얘 때문에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왜? 이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조작된 부분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개수로 확인해서 2라는 걸 알았어요. 절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절반의 제곱이 더해준 얘가 이 부분이 원래 식이 없던 아이기 때문에 다시 빼주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다항식 나눗셈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완전제곱식은 이렇게 안 보이네 이게. 완전제곱식의 경우는 완전제곱식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완전제곱식은 같은 수를 더하고 빼서 만들었어요. 그죠? 더하고 빼서 만들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런 조작을 곱하기와 나누기로 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가 완전제곱식에 필요한 수예요. 더했죠? 그래서 다시 빼줍니다. 이 뺄셈 연산은 어디서 해요? 밖에서 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나눗셈으로 하려면 어떤 수를 곱해줘야 돼요. 어떤 수는 얘를 앞에서 봤듯이 여기서 요게 달라지는 걸로 그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줬어요. 또는 역수를 곱해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마음대로 곱해진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 역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곱해준 수의 역수를 다시 곱해주면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잖아요. 얘도 1 바꿔도 1이고 a 곱하기 a분의 1도 1이고 a분의 1 곱하기 a도 1이고 다 1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야. 합이나 차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하면 원래 자신이 나오고 여기는 곱하기 1을 해야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나머지 정리해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직접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얘가 0이 되는 x를 찾았더니 이게 알파더라. 그래서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여 여기 알파인데 알파를 대입하여 더니 여기는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r만 남더라. 이 식을 a라고 할게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a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같은 수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응용을 해서 1차식으로 같은 1차식으로 나눈 건데 여기는 개수가 1이었지만 여기는 개수가 a라고 생겼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 목과 나머지의 변화만 일단 볼게요. 원리는 뒷장에 설명을 해줄게요. 다항식 fx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이거, 몫을 이거, 나머지를 이거라고 한다면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a분의 1이고 나머지는 이거더라. 이렇게 돼요. 이 부분 몫을 q, 나머지 아니라고 하면 이걸로 나누면 몫은 q a분의 1, 나머지는 r이다. 볼 거는 목만 변했어요. 그죠? 몫의 값만 변화를 했다. 몫의 값만 변화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두세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식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이거 설명하기 앞서 식의 구조를 보자면 이 부분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은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숫자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를 항상 뒤에 더해줬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이게 하나의 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더하기로 연결된 다른 항이에요. 그죠? 이 몫이랑 나누는 식 요거랑 요거를 순서를 바꾸는 건 되죠. 그건 되지만 a 플러스 b, qx, r 이거 세 개 다 바꿔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만 순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누는 식의 변화를 볼게요. 본격적으로 나누는 식의 변화를 보면 ax 플러스 b qx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바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바꾸려면 a가 밖으로 빠져야 되는 거네. a가 밖으로 빠져야 되네요. 그죠? a가 밖으로 빠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꾼 거예요? 얘를 a로 나누어 주면 아래식이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a로 나누어주면. 그래서 나누는 식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죠? 나머지 a가 이거 이렇게 쓰면 이게 목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아니죠. 그 곱한 a를 어디다 써줍니까? 이렇게 됐죠. 원래 a분의 1은 나누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나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를 다시 곱해야 된다고요. 이 곱한 a를 어디에 쓰냐면
몫에다 써줍니다.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좋지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반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반대로 1차식으로 예로 나눈 경우로 볼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몫은 곱하기고 나머지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식인데 반대로 될 거예요. 얘를 이걸로 바꾸려면 A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A를 곱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다가 A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곱하기 A는 원래 없던 애니까 다시 A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A로 나눈다. A분의 1을 곱해준다. 그 이 A분의 1을 어디다 쓸 거냐? 몫에다가 써준다는 거예요. 얘도 결국 곱하기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서 몫이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누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되려면 나누기 A를 했는데 그죠? 나누기 A를 해야 이 식만 보세요. 이 빨간색 표시된 얘가 이렇게 되려면 A분의 1을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원래 A식은 이거라고. 이거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를 곱하라고요. 근데 이 A를 이렇게 곱하면 그냥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를 어디다 곱한다? 몫에다가 같이 붙여서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 식이 이렇게 되려면 A를 추가하고 다시 몫에 역수를 곱하는 여기에 A를 곱해줘야 이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근데 이 A는 내가 지금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 A분의 1을 다시 곱해준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얘를 곱하는데 몫에다가 이렇게 같이 써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게 만약에 봐도 지금 알 듯 말 듯 하는데 도대체 시험 보면 틀릴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하나를 확실히 외워주세요. 너무 자신이 없다. 도대체 외워도 난 까먹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꼭 외워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하나 확실하게 외우든지 이거를 하나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세요. 반대로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히 외워야 합니다. 둘이 막 섞여갖고 외우면 그거는 안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